아니, 거리 망하기 직전인 회사가 어떻게 자기 회사 가치의 14배가 넘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지트라의 사례는요, 정말 생존을 위한 한 편의 드라마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3,140만 달러, 43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지트라라는 회사의 전체 가치는 약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한 채 값 정도죠. 바로 이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회사가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얼마냐면 최대 3,140만 달러, 무려 430억 원에 달합니다. 자기 회사 가치의 14배나 되는 돈을 투자받겠다는 건데 대체 어떤 투자자가 이런 위험천만한 도박에 돈을 거는 걸까요? 그 답은 이 회사가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믿기 힘든 거래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지트라는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재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아예 없어요. 0원. 근데 손실은 1,100만 달러나 돼요. 더 무서운 건 현금입니다. 수중에 210만 달러가 남아있긴 한데 돈이 타들어가는 속도를 보면 딱 2달 버틸 수 있는 돈이었어요. 2달 뒤면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아야 할 운명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니까 회계 감사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회사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파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거죠. 근데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계 최대 시장인 뉴욕증권거래소에서요.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들한테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지트라는 그 기준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400만 달러 기준에도 600만 달러 기준에도 모두 미달이었죠.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당신들 퇴출야 라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제 당국과의 줄다리기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일단 NYSA가 개선 계획은 받아줬지만 2027년 4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였죠.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지트라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단 한 방으로 모든 걸 뒤집으려는 거죠. 바로 3,140만 달러짜리 생명줄 계약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1,050만 달러로 당장 급한 불부터 끄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워런트,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최대 2,09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망해가는 배에 올라탄 투자자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대부분 헬스케어 분야에 정통한 전문 펀드들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CEO를 포함한 회사 내부자들까지 자기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 이건 우리 회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린 이 배랑 끝까지 간다 하고 시장에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회사를 살리는 이 생명줄은요, 기존 주주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분 희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지분 희석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 몫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조각이던 피자를 투자 유치를 위해 갑자기 100조각으로 다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한 조각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쪼그라들겠죠? 그게 바로 지분 희석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폭탄의 위력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원래 1,600만 주 정도였던 주식이 이 거래가 다 끝나면 최대 2억 7천만 주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려 16배 이상입니다. 이건 뭐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그냥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주식들이 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까요? 바로 투자 계약서에 숨어 있는 이 세 가지 옵션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 우선주와 워런트가 전부 보통주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2억 5천만 개가 넘는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사업 모델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해서입니다.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신약 개발 대신 훨씬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즉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아주 과감한 계획이죠. 이 비교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의약품은 하나 개발해서 허가받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코스메슈티컬은 그 과정이 훨씬 짧고 간단해요. 당장 생존이 급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매력적인 길로 보였겠죠. 그리고 아지트라가 뛰어들려는 이 시장, 잠재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원료 시장은 2030년까지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CEO도 이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진 독점적인 바이오 기술이 주름이나 건성 피부 같은 미용 시장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내비쳤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아지트라가 벌인 이 모든 일들은 결과를 예측하기 아주 어려운 정말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회사는 일단 시간을 벌었고 상장 폐지 위기도 넘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돈도 마련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존 주주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제물로 바친 셈이죠. 과연 이 값비싼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지트라는 화장품 사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기존 주주들의 희생으로 끝나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겁니다.